안녕하세요. 일단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단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저는 안탈리아에서 게스트하우스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날 따뜻해져서 다시 재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윤석빈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워낙 많이 다루고 이제 다들 아실만한 이제 터키 지진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되게 많았고 많이 이것저것 연락 와주신 저 걱정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되게 감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섣불리 뭔가 저는 잘 지냅니다라든가 뭔가 그런 영상을 못 올린 거는 저도 겪고 있고 여기서 살고 있는 터키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이 비극으로 뭔가 이야기거리를 삼고 싶지는 않았고요. 이제 꽤 지나서 다들 아시겠지만 뭔가 새로운 구조자가 있을 거라는 희망보다는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다시 개선해 가야 될지 그리고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책임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되게 복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건 또 한국의 몇십 년 전 얘기랑 또 비슷한데 동부에서 자라고 큰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려고 대도시로 많이 떠났고 가족들이나 뭐 남겨진 손자 손녀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손자 손녀를 남기고 내지는 약혼녀를 남기고 대도시로 일을 하러 갔다가 이제 그런 가족들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저는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거의 첫 번째 터키 친구라고 할 만한 친구가 고향이 그쪽이었는데 하타이였는데 이모 일가족이 다 이제 돌아가셔서 그때는 정말 무슨 위로를 해야 될지 지금도 무슨 위로를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진짜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올렸던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또 어떤 의미로 그 친구 집안이 또 일면으로 부러웠던 게 그 가족들이 다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실제로 포크레인이랑 중장비를 가지고 내려가고 구조하겠다고 갔는데 이미 다 집이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틈 사이로 보이는 소파라든가 막 그런 거를 보면 진짜 인간이란 게 참 별거 없구나, 삶이 이렇게 더덥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큰일을 겪으면 그 민족이든 나라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되게 큰 트라우마 같이 남잖아요. 그런 게 저는 체감을 처음에 났을 때는 못하다가 점점 이제 그런 체감이 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행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안탈리아는 뭐 지진 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전반적으로 있어서 안전한 지역이라 다행인 것 같으면서도 나는 괜찮고 그리고 또 주변에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없으니까 라고 하고 지나가길 분명 자연재해임에도 불구하고 뭐 인재의 성격도 보이는 게 화도 나고 이해도 안 되고 속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디 이게 누가 됐던 간에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져야 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게 잘 되면 좋겠고 들었던 얘기 중에서 정말 속상했던 건 뭐였냐면 가족 부모를 잃고 살아남은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게 정부가 뭔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원래 한국은 입양이라는 게 절차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재정 상태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확인을 많이 하고 뭐 그러고 입양 절차도 굉장히 어렵고 입양돼서도 파양되는 친구들도 그 와중에도 되게 많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 지진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누가 정말 그런 말을 하던데 동네에서 그냥 시골에서 동네 강아지 그냥 박스에 담긴 강아지 주워가듯이 주워갈 수 있다란 막 그런 표현을 저한테 하길래 저도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 내지는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일면으로는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옆에 곁에 있어주는 게,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을 거두고 싶어하는 터키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참 아직은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일면 들면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터키 한국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동부 지역 자체가 원래 그 에르도안 대통령의 텃밭이긴 하지만 그 텃밭 안에서도 되게 절반 나뉘어서 되게 많은 싸움을 하고, 다 서로 가짜 뉴스란 얘기도 많이 하고, 초기에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든가 구조대가 제대로 활약하지 않았다라든가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게 퍼날라지면서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제대로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짜 뉴스를 나르는 애들은 이 정부의 불만을 가진 무슨 불순분자다인 것처럼 이제 써막질을 하는데, 분명 사실과 진실은 하나일 텐데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전 세계 어딜 가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자꾸 뉴스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선거일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선거일이 임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올해 초나 올해 중반쯤에 선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미 옛날부터 나왔었지만, 문제는 정확한 날짜가 없고요. 그 말은 즉슨 이미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부터가 약간 뭔가 민주주의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지진 수습을 명목으로 지금 선거일을 또 미루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 교체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라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거기서 체감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제가 체감하고 있는 부분은 물가입니다. 사실은 살면서 우리가 쓰고 사는 그런 물건들, 특히 그 중에서 공산품에 대한 가격, 지금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공산품이고 하나는 농수산물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산품은 터키에서 실제로 생산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한번 출렁일 때마다 가격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거의 무조건 올라가는데, 이번에 되게 예외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물 비누를 하나 사서 쓰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 한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값에 판매를 하고 있다가 그게 물가가 한번 11월, 12월에 출렁하면서 값이 50, 60, 7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70에 올라가서 이거 너무 비싸졌다. 거의 3배 값이 올랐으니까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뭐 외화로 치고 옛날 과거 환율로 치면 그치, 그 뭐 몇 년 전에 환율로 치면은 그래, 그때부터 가격 폭이 그렇게 차이가 없었으니까 이참에 왕창 올랐나 싶으면서도 연말에 또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으로 가격이 빠져서 지금 사야겠다 해서 한 두세 개를 사놨는데, 할인이 끝나니까 다시 70리라 얼마에 팔더라고요. 근데 그 70리라가 또 지나서 올해 이제 또 오버하다가 그게 또 보여서 봤더니 그 값이 다시 또 50리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가가 아니라 정상가 50리라로 빨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터키란 나라를 좋아하시고 여행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뭐 어쩌면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뭔가 머물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산품이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특히 제가 봤을 때는 공산품이라고 하면 참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겠지만, 화장품부터 해서 하다못해 요 얼굴에 붙이는 이 여드름 스티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프라라든가 분류라든가 가격들이 굉장히 균질되게 온다라고 봐요. 근데 터키는 그런 게 없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자기는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달에 뭐 택배가 한 30개 이상씩 막 주문해서 사용하시고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터키라는 데가 참 와서 살기는 어려운 나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물가, 이제 제가 농수산물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생선이 참 많이 보여요. 터키 사람들은 바다가 굉장히 많이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소비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실제 어획량은 많을지 몰라도 본인들이 소비하는 양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내가 접하는 마트나 시장에 갔을 때
보기도 굉장히 드물거니와 값도 약간 균일된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선인데 오늘은 100, 어제는 50, 30, 20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말은 즉슨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량이 제 느낌상은 소비가 없다 보니까 정확한 가격이 마킹이 안 돼 있는 느낌이 컸었고요. 근데 현재는 터키 전역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웬만한 마트에 지금 물고기가 다 있어요. 물고기라 그러구나. 생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뭐 여전히 이 따뜻한 물에서 나는 물고기는 맛이 없더라. 그러니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곳곳에 베이컨이나 이 소세지 같은 게 안탈리아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트에서 팝니다만 참 이 값 주고 먹어야 되나 하는 수준의 값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보기만 하고 구입은 안 해봤고요. 또 일반 다른 농산물을 말씀을 드리자면 토마토가 작년 초에 그래도 비싸도 10리라 2자리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그 2자리 수가 넘어서 지금 30리라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근데 이제 외화로 계산을 해서 가격대를 비교를 해보면 3배까지는 아니고요. 한 50%에서 50%에서 60% 가까이 오른 느낌이 있습니다. 물건마다 다르고요. 철에 따라서 이게 변동폭이 워낙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이 외화로 계산을 해도 50%에서 60% 가까이 오른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값에도 소비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있고 또 최저임금도 불과 4천에서 5천 올리는 게 엊그제였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8천 가까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국 돈으로 치면은 최저임금이 15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새해는 3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무슨 돈인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늘 생활하다 보면 내 돈에 리라가 없어야 돼. 내 수중에 리라가 없게 생활을 하는 게 제 생활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번 리라로 그렇게 손익계산하고 일일이 살다 보면 참 피곤한 게 많아서 그냥 필요할 때만 조금씩 바꿔 쓰는 게 결국엔 맞지 않나라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이 2배가 올랐으니까 올라야 되는 게 또 있겠죠. 뭐 전기세도 마찬가지고 다행히도 물가는 물세? 수도세. 네, 수도세. 수도세는 뭐 안탈리아는 또 희한한 이벤트 아닌 이벤트 같은 거에서 무슨 5톤을 5리라에 주겠다라고 뭐 그런 팜플렛이 또 붙어있어. 할인이 엄청 돼갖고 저는 이번 달에 10리란가를 냈습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1200원으로 10리라면 700원을 냈죠. 700원밖에 안 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기세는 분명 많이 올랐고요. 한 2배 가까이 올랐고 월세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냥 지금 당장 길가에 나가서 한 5분만 앉아 있으면 번호표에 국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적혀 있는 차들이 BMW가 막 돌아다닙니다. 물론 이제 전쟁을 피해서 내지는 그 사람들도 자기만의 사연이 있겠지만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옮겨왔기 때문에 현재 이 월세는 웬만한 지역이 안탈리아는 작년 대비해도 또 2배가 다시 올랐고요. 이쯤 되니까 저도 돈이 있었으면 집을 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들긴 하지만 뭐 그럴 돈이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터키란 지역을 여행을 오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 전도 아니죠. 불과 1, 2년 전에 유튜브에 떴던 쌉니다 오세요 뭐 터키 아메리카노 1,000원도 안 된 뭐 이런 거 뉴스 보고 오지 마시고요. 지금 터키 라떼가 지금 50리라를 육박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치면 4,000원 가까이 돼요. 그거 하루에 뭐 100잔씩 마실 게 아니면 사실 여기까지 와서 싸다고 느끼진 못하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다만 싸서 올 수 있는 여행지는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뭔가 시간을 보내시고 자연환경을 보시는 게 되게 좋으신 분이시라면 터키라는 지역은 굉장히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도시니까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고 안탈리아는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 한 2주 뒤면은 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단 좀 늦어졌죠. 작년에 이맘쯤에 제가 수영을 했던 것 같은데 수영을 곧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날이 추워지면서 문을 닫았던 게스트하우스를 저는
이거 문의가 없으니까 뭐 저도 계속 열어놓을 이유는 없었고, 그러고 터키라는, 아니, 안탈리아라는 도시가 희한한 게 따뜻하면서도 되게 추운 곳이라 제가 그 어설프게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께 좋은 환경에 제가 난방 시스템이 한국같이가 않아서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문을 닫았다가 이번에 날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그만큼 올라서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실제로 제가 돈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할 정도로 실제로 돈을 받았는데 게스트하우스 돈을 그러고 그 돈도 막상 오시면 같이 뭘 사 먹는데 썼지 뭐 제 살림에 사실 도움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은 좀 명확하게 돈을 좀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지는 한국에서 뭐 제가 필요한 게 뭐가 있거나 뭐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셔서 뭔가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약간 대납 아닌 대납처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제가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고요. 생각합니다만 딱 그냥 한 월세 정도 좀만 벌었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딱 그 월세까지도 월세가 뭐야 막상 쓰다 보니까 전기세도 그냥 제 돈으로 낸 것 같은 기분인데 그러니까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탈리아라는 도시는 이제 해양 도시니까 여러분들 날 따뜻해지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계시고 수영하시거나 이러시기 되게 좋으니까 그런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또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좀 길어지지만 만약에 특별히 너무 매니악한 책이 아니라면 그런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갑자기 했는데 책 같은 거 좀 사서 가져와 주시면 아니면 본인이 이제 여행 다니면서 읽으시다가 저한테 놓고 가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한국어로 된 책 읽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탈리아라는 지역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지진대랑은 거리가 좀 멀고요. 안탈리아의 좀 이제 구석진 지역에는 그 지진대가 지나가는 구간이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안탈리아라는 게 지역구 자체는 굉장히 길게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끄트머리는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실 만한 이 센터 지역은 뭐 지진하고는 거리가 멀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으려니까 괜히 저 혼자 묘하게 반가운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손님들이 또 오신다면 또 거기에서 오는 반가움이 제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또 듭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뭐 게스트하우스 사업이 됐든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이게 또 잘 돼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든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사업을 할 테니 와서 일을 좀 하셔 하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요래저래 많이 하면서 올해는 안탈리아라는 곳에서 윤석빈이라는 사람이 게스트하우스 내지는 뭐 착실하게 잘 살고 있구나 정도만 좀 다들 기억해 주실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뒤늦게 또 새해 인사도 드리는 것 같은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벌써 3월이 넘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그래서 4월 초부터 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여쭤보시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플랫폼을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무언가에 얽힌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싫은 사람이라 그게 싫어서 도망 나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 만나는 건 또 좋아하는 거 보면 저도 약간 되게 모순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오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탈리아에서 게스트하우스 하고 있는 윤석빈이었고요. 또 여러분들 같이 또 나눌 만한 얘기가 있고 뭔가 있다면 또 다시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